다음은 서울 동대문 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안규백입니다. 새삼 국시란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1950년도 이념에 갇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평소에 총리님이 한덕수 총리님이 쓰신 언어는 범정처럼 아주 유장하고 울림이 있고 여운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답변하신 여러 가지 그 형태를 보니까 좀 거칠어졌어요. 네, 앞으로 더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반이 지난 가운데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고 정부는 철저한 이념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미숙한 외교는 나라를 수렁에 이끌고 있고 국내적으로 지금 상당히 고립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총리, 대통령께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저는 지금의 방향을 바꿔야 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도 LA 한인타운을 보고 한국이라 하지 않고 국내 중국인 집단 거주지를 중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제 아무리 인구가 줄고 이민이 늘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일본,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좋은 연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가 신장되는 것,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바로 국가의 그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정체성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안보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0년 이상 이어져 온 합의해온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에 아무런 합의도 없이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이 윤석열 정부 이런 시도를 정체성 쿠데타, 국가적 퇴행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1동맹 3친선, 우리의 정통적인 외교안보의 정책 기조입니다. 미국과는 동맹하고 중일련은 우호 친선을 하자는 것이죠. 네. 무엇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러한 정책에 최근에 북한의 안보 위협 같은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이 안보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토 국가들과도 그걸 하고 있고 또 한미일 간에도 좀 더 긴밀한 그 북한 문제와 동북아 문제, 전 세계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국가와는 좀 더 그 새로운 차원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런 관계를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동맹 3친선은 사실 우리 국익에 저는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제적 이익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이 대한민국은 양쪽 언덕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사는 저는 개국 소라고 생각합니다. 미일은 물론 중로와의 안정적 관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체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그 경계에서 우리의 전략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균형을 잃게 되죠. 더더구나 중로는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유일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90%가 이상이 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헌법 정신입니다. 우리는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잇고 일제 한거한 역사야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그러나 일본 주류는 아직도 야스쿠지 신사를 참배하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할지도 모르는데 이 정부는 너무 쉽게 일본에 면죄비를 주었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일이 지켜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 정상들끼리 만날 때도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지정학적인 전반적인 상황이 좀 우리하고 과거에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지냈던 국가와 국제적인 차원에서 좀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그런 비전을 실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로서의 형용사를 쓰는 말로서의 그 어떤 글로벌 중추국가는 저는 말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난구조, 해상수색훈련 등 인도적 훈련은 국한했던 한미일 안보협력이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PSI 해확산 방지 구상 해상 차단 훈련, 지소미아, 대잠수함 훈련 등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그 절정을 이루었죠. 이제는 삼국 안보 협력 대신 삼국 군사 협력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훈련을 연 단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삼국 안보에 관하여 신속한 협의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유사시 한국에 개입할 명분, 침략 가능한 자유대의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라는 그런 목표를 이루는 반면에 우리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총재는 그걸 부정하시던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비핵화, 평화의 통일에서는 한층 더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총리, 이런 이 삼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전체적인 대북 억지력 그리고 동북아에 있어서의 우리의 안보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안보의 기여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말하시는 1 더하기 1은 100이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대목입니까? 제가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면 과학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렸지만 외교에서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점은 기존 한반도 평화와 안보가 주원점인 한미동맹이 인태지역 나가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이제는 일본의 안보에 위협하는 발생이 되면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되고 또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동원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해야 하듯 커트 캔밀 미 인태조정관이 지난 29일 날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반도에서 그 너머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도발에 대한 인식도 일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총리, 이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이고 한미동맹이 미일 동맹에 폐입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일본과는 분명히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동맹의 관계는 미국하고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일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이 파티로 개념으로 사별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생각인 것 같고 한미일 협력이 이런 시각으로 접근되는 것이 일반적 시각인데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번 한미일 정상이 모였을 때 발표된 내용 중에 우리가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협력을 잘하면 우리는 좀 더 성장할 것이고 전 세계는 좀 더 안전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기관 중에 아마 어느 정상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이 한미일 관계의 협력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미일 간의 관계는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견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새 정상이 다
기자회견에서 아니죠. 안보에 대해서 한미일이 이 군사 협력에서 안보 협력에서 국방 협력으로까지 이렇게 확대된 데는 역대 정권에서 총리께서도 공직에 계셨지만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사건이 있으면 이게 일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동의도 없고 국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독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런 안보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의 미사일, 핵 위협이 아마 가장 큰 우리의 위협이 되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동북아에 있어서의 문제라. 그럴수록 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정권 제가 처음 봅니다. 심지어 본의원이 캠프 대비 선언을 보니까요. 저는 이것이 일본의 시각에서 작성되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단적인 이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 A free of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이게 지금 아베 이후에 계속 일본이 썼던 문구입니다. 근데 이 문구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데이비드 선언문에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이 내용을 키워드로 해서 이걸 보면은 이 초안 작성을 어느 나라 했습니까? 글쎄요, 초안은 뭐 3개국이 같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제 규범 또 국제 질서 또는 항해의 자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절실한 것이죠. 또 그리고 딴 나라가 그러한 그 룰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겪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을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질서, 무력에 의해서 뭐 현상 변경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그 질서는 국제적인 룰로서 지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쉽게 일본이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아마 외교적인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아마 일본이 작성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지소미아에 의해서 한일 구조지원 협정, 이 악사라고 그러죠. 양대 축이 지소미아와 악사인데 한일 간의 양대 축이 이거에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면은 정말 미sil 디펜스, MD 편입, 더 나아가서 한일 이것이 동맹으로 가는 이 군사적 수준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리, 이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악사라는 한일 군수전 협정이 추진 안 한다고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좀 더 자세하게 국방장관이 답변하도록 드리면 어떠실까요? 아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이 확신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말씀하시죠? 상당히 좀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우리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 국방장관은 평소에 이 소통을 상임위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지금 총리 의견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방장관이 총리 지난번에는 조금 전에 첫 번째 김병주 의원 발언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시던데 왜? 글쎄 그때는 뭐 자꾸 제가 좀 그렇게 국방부 차관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했는데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국방부 장관이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와 한일 군수지원 협정, 모든 전쟁이라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한일적인 관계, 이어서 미사일 디펜스의 한국형 KAMD가 아닌 MD 편입되면은 우리의 모든 무기체와 군사 비밀이 다 미국과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총리 들어가십시오. 자, 이종섭 장관님 나오십시오. 지금까지는 북중로의 북방 삼각관계가 개념적인 수준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북한이 러시아와 만나서 북한에 재래식 무기를 주고 미사일을 주고 또 러시아는 SLBM, ICBM, SSN 이런 것들을 고도의 기술을 지금 넘기려고 있어요. 구체적인 이 액션 플랜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그 사실관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러한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중차대 문제입니다. 예. 장관, 우리의 광복군과 독립군이 우리 국군의 뿌리에 동의합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갔는데. 광복군과 독립군이 예.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동의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군의 정신적 뿌리 또는 정신적 토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인가요? 아니면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요? 육사에 대한 것은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아, 참. 그러면 우리 헌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헌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국가적 발상 아닙니까? 지금 육사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독립운동이나 대한민국에 광복운동에 사는데 대해서 어떻게 부정하지 육사에 한정하고 않습니다.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봐야지 육사만 갖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육군사관학교와 대한민국 전체 처음 시작하는 거하고 일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흉상 5인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을 빼놓고 나머지 4인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순수하게 이게 다른 5분하고 홍범도 장군과의 그 차이는 있고 이것은 육사의 정체성, 생도교육 이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국방부나 육사가 독립운동이나 여기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1948년도에 이거 건국일로 보는 시점이 바로 그런 시각이라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다. 예, 공산당이 예 우리의 적이 맞지요? 적으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북한에 이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은 결국은 6.25 전쟁, 김일성의 6.25 전쟁을 사주한 것이 스탈린 공산당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탈린이 아니고 레닌입니다. 레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레닌, 스탈린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그 이후에 스탈린이 집권한 이후에 공산당 입당을 한 겁니다. 자, 육사가 지금 장관의 말씀에는 육사가 지금 여러 국가로부터 스타 교육을 좀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공산주의를 무찌르 하면서 전체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나 또 사우디, 공산국가인 베트남 이 학생들을 스타 교육 받고 있으면은 육사는 대적관을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보면은 육사의 정체성이라는 걸 가지고 따지는 아니 겁니다. 모든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보는 것이지 내가 좋은 현재만 놓고 과거는 부정하는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독립운동이나 광복운동 하신 업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1868년생이니까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60세입니다. 그 나이 60세는 현재로 따지자면 90세나 넘는 극노인입니다. 이분이 개인의 부귀 영달과 안달을 위했으면 20, 30대의 공산당에 가입하지 왜 60 넘는 가입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협동농장을 운영해서 쟁기를 얻고 농구기를 얻고 씨앗을 얻고 한인들을 먹여 살릴 성명 아닙니까? 저희들이 역사 논쟁이나 이념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육사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홍범도 장군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해서 좀 더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더 좋은 방법으로 선양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좋은 선양입니까? 지금 이게 모독하는 거죠.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화는 민족소재 사건입니다. 날설고 물설은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는 분을 그 한을 달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통선을 내 천명해서
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이를 반증하도 북한은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후손들한테 홀대할 때는 차라리 카자흐스탄으로 홍보부 유해를 보낸 게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의견을 드리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예. 이게 2018년도에 처음에 육사에 만들 때 그때부터 논란이 되어 와서 지금 다시 지난해 국감 때 문제 제기가 되고 해서 육사에서 판단해서 그것은요. 재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그 박근혜 정부 국정교사 필진 중에 한 명인 그 나종문인가 그 젊은 교수가 조형물 TF팀 간사를 맡으면서 교수부장하고 작년부터 이것을 재배치 위해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장관은 생각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나 교수하고 교수부장이 2명이 이렇게 모사를 꾸며가지고 장관한테 건진 거 아닙니까? 언론에 나온 이후에 저희들 확인해 이것이 사실은 보니까 자세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나종남 교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 개인의 성향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런 편향된 시각을 가진 교수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보면은 이분이 지금 교수부장까지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아직 교수부장 진급 대상이 되려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3, 4년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 기소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뉴라이트 운동 뭐 일이 언급되고 거기에 소속된 것으로 나오지만은 사실도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 아니고요. 장관께서 홍범도 장관이 공산당 경력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백선엽 장군 간도 특설대 문제, 박정희 대통령의 남노당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무슨 사실관계는 있는 겁니다. 이번도 예. 역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백선엽 장군 역시 육산의 동상을 기르면 안 되겠네요? 백선엽 장관도 간도 특설대 소속은 맞고 그 당시에 그 간도 토벌할 때 아니 그러니까 공산당 활동이나 대제일 활동이 나쁜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형물 배치를 육산에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논리가 맞잖아요. 그러나 육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거기에 비교했을 때는 또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육사하고 국방부하고 정체성이 틀립니까? 뭐가 틀립니까 도대체? 육사하고 국방부하고는 우리 국방장관 피곤하시니까 좀 잠깐 귀탁한 계세요. 네, 제가 할게. 장관님, 그 역사에 대한 그 반성이나 어떤 고리 없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친일로 기우고 있는데 이런 빈약한 철학과 근거로서의 흉상을 철거를 강요하니까 우리 군이 광복군과 독립군을 부정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동시에 정부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한다는 의식까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이념 논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만이 진실입니다. 이 역사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절 추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호명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거면 광복절 기념은 왜 합니까? 오늘날 시대 정세는 분명합니다. 저는 바로 퇴행하는 국가 정체성을 해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기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